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북핵 문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은 장군 출신인데, 이분이 트럼프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분은 언론과 인터뷰를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마침 김정은의 신년사 직후에 VOA 개관 앵커 반 서스테렌 씨와 상당히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정보가 많습니다. 맥메스터는 우선 북한의 핵 위험성에 대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걸 해외 판다, 입찰 가격이 가장 높은 나쁜 조직이라든지 어떤 깡패 국가에 충분히 팔 수 있는 집단이다. 더구나 그것을 여러 번 실증했다. 2007년에 시리아에 영변 핵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로부터 폭격을 당했죠. 그게 뭐 밝혀진 예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맥메스터의 판단에 의하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과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 중국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세 가지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첫 번째 중국의 변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만이 유일하게 용납되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중국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플러스 한국도 핵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은 뭐냐 하면은, 이번 북핵 문제로서 문제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는 이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아니고 북한과 전 세계의 관계다. 북한과 전 세계의 관계다 하는 것을 중국이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중국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전략으로서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런 인식에 지금 이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의 인식의 변화는 뭐냐? 중국이 이 경제적 방법으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즉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분은 맥메스터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기름을 끊어버리면 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중국이 자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앞으로 제재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배층 안에서도 김정은의 노선에 불만을 가진 층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 핵심이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기 위한 음모가 거기에 들어있다 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핵이 워낙 엄청나므로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글쎄요, 약간 외교적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북한 핵이 과연 체제 유지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맥메스터 씨는 체제 유지용이 아니라 북한 핵을 가지고 한국을 먹어 치워버리겠다는 공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적화 통일이 북한 핵의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 한국의 보수 세력이 항상 주장했던데,
주장했던 반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과거의 정권과 다른 점은 체제 유지용으로 보지 않고 북한 핵의 존재 목적은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핵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안심이 됩니다. 또 이게 김정은의 뭐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겠다 하는 것,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맥메스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선택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하지 않고 그것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그러니까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폭격할 경우에 북한이 한국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아주 탐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합참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전 육군 중장이신데, 이분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걸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즉 휴전선에 있는 수백 문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장사정포, 장거리 로켓포, 이런 것은 사실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걸 꺼내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려고 꺼내는 순간에 우리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휘계통을, 군 부대의 지휘계통을 마비시켜 버리면은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게 된다. 그것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만 서울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미국 한 수도권에 한 20만 명 산다고 해요. 한국 사람 죽는 것도 그렇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죽을 때 과연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비 없이 대피시킨다든지 이런 준비 없이 북한을 공격했다가 북한이 서울을 때려서 미국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은 탄핵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가운데서 저는 보복을 못하도록 하면 한도 안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타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보면은 CNN 같은 데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액체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세워가지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것은 인공위성으로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그 단계에서 미국이 크루즈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폭기를 동원해 가지고 폭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 기지만. 그러면 아마 한 수십 명 죽을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지적 폭격을 받았을 때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보복을 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신원식 전 합참본부장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잃을 게 가장 많은 사람이다. 북한 주민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지만 김정은은 세계 어느 독재자도 누리지 못하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과연 잃는 것이 뻔한, 즉 한국을 공격하겠느냐. 한국 공격하면은 보복을 받아서 김정은은 정권이 끝난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미사일
발사 직전에, 시험 발사 직전에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그 기지가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공격을 한 다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방적 공격을 한 것이다. 그 미사일에 핵폭탄이 실려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자위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확대는 안 하겠다. 만약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다면은 유엔 안보리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때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덧붙여 가지고 만약 우리의 예방적 공격에 대해서 북한이 서울을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평양을 공격하는데 그때는 핵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양 원산선 이남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겁니다. 노프라이 존을 설정해 가지고 비행기가 뜨면 우리는 다 격추시키겠다. 그러나 이 이상 더 확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김정은이가 휴전선에 있는 대포 부대에 서울을 폭격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평양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 확실해지는데, 물론 여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예방적 공격을 했느냐 하는 국제적 여론의 악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확실하게 김정은의 반격을 저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한 99% 확실하다 하면은 이것은 아주 소수의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미사일 발사장을 폭격했을 때 죽을 사람은 아마 수십 명 수준일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은 김정은한테 클 겁니다. 앞으로 더 핵실험 못한다, 더 미사일 발사 못한다, 레드라인을 긋는 거죠. 앞으로 더는 못한다. 그래 되면은 완성하는데 확실한 ICBM을 완성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동시에 제재는 계속하고 특히 부품, 그 미사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 부품 수입 수출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최소한의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 기를 죽이는 거죠. 만약 그렇게 얻어맞고 김정은이가 보복도 못하고 추가 핵 미사일 실험도 못하게 된다면은 김정은 정권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쳐서 그렇게 한국을 상대로 테러도 하고 대통령도 죽이려고 하고 비행기도 폭파시키고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보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이 부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방 크게 얻어맞으면은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얻어맞고 보복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얻어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싸움 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먼저 얻어맞으면 반격을 하려고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정도는 맥메스터 같은 분이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얻어맞고도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